그 돈이 부족해가지고 은행에 대출 신청했는데 그 대출 추가로 안 될 것 같다고 전화 오고 나서 공복 혈당이 180까지 오르고. 원래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닌데 수능을 잘 봤는데도 원서 실패로 중점 흘려서 한의사가 됐어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에. 경종은 14살 때 엄마가 죽었거든요. 엄마가 왜 죽었는지 이미 다 알 나이이기는 합니다. 엄마가 죄인으로서 죽었을 때 그 아이가 왕이 된 사례가 한 명 더 있었거든요. 바로 연산군이죠. 패비윤 씨가 사약받고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군이 세자에서 왕이 됐는데 우리 연산군 폭군 중에 폭군. 죽여! 다 죽여버렸잖아요. 네. 이 세자도 이제 나중에 왕이 되면 다 연산군처럼 폭군되는 거 아니야? 막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두겠습니까? 신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음 왕은 누가 할 건데 이제 숙빈 최 씨의 아들인 연인궁, 이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거기 세력이 확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하던 시기였는데, 이 경종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숙종이 좀 오래 살았어가지고 나이는 좀 있었습니다. 이미 30살에 장성했을 때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되기 4년 전부터 대리청정도 이미 4년간 했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재위기간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4년 동안 거의 대부분을 병석에서 보냈었거든요. 단한말록에서 경종의 정신과적 증세를 이렇게 묘사를 하네요. 숙종 승하시 곡하며 우는 행위를 하는 대신 까닭없이 웃으며 툭하면 오줌을 싸고 머리를 빗지 않아 머리카락에 때가 가득 끼어 있었다. 임금이었는데 머리를 빗지 않아서 머리카락에 때가 잔뜩 끼어 있었다. 와, 이것도 좀 충격적이네요. 14살의 나이에 어머니의 죽음을 직접 봤으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컸을까요? 아마 평생의 트라우마로 작동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경병증을 앓았던 것이 어쩌면 요실금의 원인일 수도 있고, 특히 소아비만인 아이들이 이제 당뇨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런 경우에 말초성 신경병증이 발생하면서 방광의 조절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병이 있어 10여 년 이래로 조금도 회복될 기약이 없다. 곤담환, 우황육일산 등의 처방을 하였으나 효험이 없었다. 제가 다른 문서를 찾아보니까 이걸 경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경은 놀랄 경자고, 휴근은 덜덜 떨린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불수의적 근긴장 이걸 말하는 건데, 요즘 말로 뇌전증의 증상에 가깝지 않아. 떨림에 관련된 건 또 간 기능에 연관되었다. 근육 긴장을 담당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간의 열이 아주 극심해져서 심장까지 들어갔을 때 정신적으로도 혼미해지고 뇌전증의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처방에 나왔던 이런 한약들도 대부분 열을 꺼주는 약들이에요. 간 열이 치성한 걸 잡아주는 약재를 쓴 것 자체는 잘 쓴 거죠. 사람을 좀 캄다운 시켜주니까. 근데 문제는 차가운 약을 견디려면 일단 좀 튼튼해야 되는데 경종은 튼튼하지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설사가 생기고 밥도 잘 못 먹고 좀 더 건강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 경종이 죽기 5일 전에 생감이랑 게장을 이제 같이 먹었다.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상극인 음식이었다. 이 둘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데, 영조가 이 음식에 조예가 좀 있거든요. 뭘 같이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걸 잘 알았는데, 정말 영조가 상극인 음식을 딱 먹으면 형이 죽고 내가 이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올렸을까요? 그래서 게장이나 감 먹기 전부터 이미 먹는 걸 잘 못했대요. 죽밖에 못 먹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독사를 계획을 했다면은 굳이 안 먹는 게장과 감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죽에다가 독을 타는 게 더 빨리 죽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다만 게장이랑 감 둘 다 딱 봐도 좀 차가운 음식이라는 느낌이 있죠. 네. 일반인이 먹으면 그냥 좀 배 아프고 말 정도의 음식이었지만 경종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그걸 먹고 큰 병에 걸릴 정도로 마치 독을 먹은 것처럼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경종이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삼부차를 수차례 복용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삼부차가 인삼과 부자라는 약재로 만든 차예요. 부자가 거의 모든 약재 중에 가장 따뜻한 약성을 갖고 있는 약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삶이 다해갈 때 아주 몸이 차가웠구나를 삼부차를 지속적으로 먹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로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는 게장과 감은 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영조의 컴플렉스가 이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반란도 엄청 많이 일어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나주 괴서 사건이라고 네. 이 나주 지역에 이렇게 뭔가 문서가 하나 딱 붙었는데 영조가 너 게장이랑 감 올려가지고 경종 죽인 거 아니야? 하는 이게 벽보가 붙을 정도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영조가 엄청 화나가지고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하면서 막 직접 거기서 막 신문하고 막 이랬었던. 거기서 영조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아니라는 이게 문서를 편찬을 합니다. 내가 확인해봤더니 그때 게장이랑 생감이 올라가는 거 맞는데 내가 올린 거 아니라고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이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조가 죽이려고 올렸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학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영조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종을 되게 좀 이뻐했어요. 왜냐면 경종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왜냐면 경종 엄마 죽인 게 영조 엄마거든요. 숙빈철 씨가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미워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고 되게 친근하게 잘 해줬거든요. 그리고 영조도 그걸 되게 고마워하는 걸 계속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또 본인은 인상과 부자를 올렸다 하면서 막 난 진짜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 정말 며칠 안에 갑자기 안 좋아졌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어릴 때부터 비만이 심했고 또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았고 계속 소화기계 장애를 계속 겪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염증성 대장염 또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크론병 같은 것들이 그런 질병들이 어릴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경종만큼 그 정도의 끔찍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내가 원치 않는 불운을 만났을 때 그럴 때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는 충격적인 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이런 거에 매몰돼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정신승리 같은 건데 저는 모든 사람의 운의 총량은 좀 같은 양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지금 내가 너무 세상이 억가하는 그런 불운을 겪는다. 이거는 미래의 불운을 끌었었으니까 남은 미래에는 행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 편이고 네. 실제로 제 삶에서도 원래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닌데 네. 제가 문과였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만 바라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수능을 잘 봤는데도 원서 실패로 등 떠밀려서 한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막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땐 진짜 고통스러웠지만 현재를 생각하면은 행운이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세옹지마류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고 합니다. 배워나면서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 힘듦이 나중에 좋게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네. 앞으로 저는 행운만 가득할 것 같네요. 어린 시절 받는 스트레스가 평생에 걸친 어떤 정신적인 다른 측면의 발병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공황장애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병원 그만두고 개원하고 나서 6개월도 안 돼서 당뇨가 왔었어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은 공복 상태였는데도 공복 혈당이 180까지 오르더라고요. 그 돈이 부족해가지고 은행에 대출 신청했는데 그 대출 추가로 안 될 것 같다고 전화 오고 나서 제가 그때 연속 혈당 측정 장치 여기 팔뚝에 부착하고 있었는데 막 경고음이 울리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물만 먹은 아침이었는데도 혈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니.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는 예기치 않은 질병을 찾아오게 하는 거죠. 전혀 당뇨를 생각하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큰 인생의 굴곡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짜잘한 삶에서의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웬만하면 자요. 네, 자려고 합니다. 이게 잠을 못 자고 일을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난 안 될 것 같아. 막 이거 될까? 계속 이런 생각만 들어가지고 오히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은 다시 리프레시가 되고 뭐 할 수 있는 의욕이 좀 생기는 그런 힘을 얻게 돼요. 와 멘탈 진짜 가장 답이네요. 아니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오는데 요즘 그래서 그 안대도 샀거든요. 수면한대요. 네, 안대 끼고 자니까 참 잘 오더라고요. 어릴 때 선생님의 부모님이 선생님을 어떻게 키웠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멘탈이 건강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가끔 부모님이 물어봐요. 네. 너 요즘 고민이 뭐 있니? 네. 전 고등학교 때까지 고민 없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없어서 진짜로 그때도 없어서. 신기하다. 운의 총량이 다를 수 있다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성우님은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저는 어느 순간 이제 좀 몸이 아프고 고3 때였어요. 그러고 재수하고 더 아프고 약간 그러면서 재수 실패를 하고 군대 가서 마지막 삼수를 했거든요. 그때
그때쯤에 약간 입에 붙은 말이 그럴 수 있지. 네.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대내면은 좀 뭔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에 힘이 있다. 네. 마지막 수능 때는 같이 와 있는 학생 친구들이 되게 어려 보이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본 네. 22살 막 그즈음이었는데 되게 마음이 편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히려 네.